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은 서늘한 동풍이 불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푸르름이 짙어가고 있는 5월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예년보다 기온이 낮은 동해안 지역에는 경주의 아침 기온이 8.5도로 어제보다도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21도 선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대기질도 계속해서 깨끗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1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18도, 포항과 영덕 19도, 경주 2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1도, 독도 1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7도, 독도 1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m, 남부 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주 후반까지 계속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기온이 반짝 오르겠지만 계속해서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경북 동해안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를 모두 확정했습니다. 울진과 영덕, 울릉군수 선거에서는 현역 단체장들이 모두 공천에서 탈락했는데요. 한 표 차이로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김병수 전 울릉군수는 불공정 경선이라며 법원에 경선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경북 동해안 기초단체장 후보가 잇따라 확정됐습니다. 포항시장 후보에는 이강덕, 경주시장 후보에는 준하경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현역 단체장들이 다시 공천을 받은 겁니다. 반면 울진과 영덕, 울릉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현역 단체장이 모두 탈락했습니다. 현역 프리미엄보다 교체 여론이 더 크게 작용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손병복 울진군수 후보, 김광열 영덕군수 후보, 정성환 울릉군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표, 0.13%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엇갈린 울릉군수 후보 경선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탈락한 김병수 후보 측은 경선 과정에서 치러진 당원 투표에 국민의힘을 탈당해 자격이 없는 4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불공정 공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과 경북도당 공관위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후보 측은 법원에 경선 무효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투표에 참여를 본인 입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권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의힘 공관위는 선거인 명부 작성 당시 이들이 책임당원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의 단체장 후보 공천이 포항과 경산, 의성, 칠곡 등 곳곳에서 잡음과 불공정 시비에 잇따라 휩싸인 가운데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 지역은 23개 시군 기초단체장 가운데 무려 10개 시군에서 공천 결과에 불복했는데요.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의 연대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보수 지지층의 분열과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흰색 상의를 입은 후보들이 줄지어 입장하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단수 공천에 반발한 국민의힘 경산시정 후보 10명과 지지자들입니다. 경선조차 치러보지 못하고 탈락한 이들은 경산시민회관에서 시민 후보로 이름 붙인 무소속 단일 후보를 뽑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후보 10명 가운데 1명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현장 투표와 개표까지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오세혁 후보가 승리했음을 보고합니다. 경쟁 후보는 물론 나머지 후보들은 당선된 단일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 1명에게 농락당하고 있을 수 없다며 이들 모두 무소속 단일 후보를 도와 선거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전형에 대해서 모두들 공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도록 해서 선거에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구미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이양호, 김석호 두 후보도 국민의힘 김장호 후보를 상대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산 구미를 포함해 청도, 군위, 성주, 고령 등 경북 10개 시군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반발한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잇따라 선언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해 당선된 최기문 현 영천시장도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들은 해당 지역 도의원과 시군 의원 공천에 반발해 출마하는 무소속 후보들과도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파동은 보수 지지층의 분열과 갈등에 더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을 겨냥한 조직적 반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포항시장 후보 경선 결과 52.29%를 득표한 이강덕 예비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이강덕 후보는 1차 현역 단체장 컷오프 평가에서 탈락했지만 이후 불공정 경선이라며 반발했고 중앙당 재심을 거쳐 경선 후보로 기사회생해 3선 포항시장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를 지낸 유성찬 예비 후보가 이미 지난달 포항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상태여서 포항시장 선거전은 여야 후보의 양자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경주시장 후보로 한영태 후보를 단수 추천 방식으로 심사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한영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의원 후보 공천을 신청했지만 탈락해 불공정 공천이라며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었는데 이후 후보난을 겪어오던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장 후보로 출마를 다시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영덕 군수 후보로 김광열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열 후보는 현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으로 당원 50%, 국민 50% 여론조사로 실시된 현역 단체장 이희진 후보와의 경선에서 63.52%를 득표했습니다. 기초의회 의정 활동 가운데 가장 기본은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조례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살펴봤는데요. 경북시군의회는 심각하다는 표현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의원 5명 가운데 1명은 4년의 임기 내내 조례 발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제7대 전국기초의원 조례 입법 현황을 15개 광역권으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경북기초의원 1인당 연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0.99건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건이 되지 않는 꼴찌였습니다. 대구는 2.5건으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국 시군구별로는 영천 0.25건, 울릉 0.29건, 경주 0.58건, 경산 0.65건 등 하위 10개 지역 가운데 6곳이 경북이었습니다. 특히 영천은 12명의 의원 모두 연평균 한 건 미만이었고 3분의 2인 8명은 4년 내내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한 건의 조례도 내지 않은 의원이 경북은 57명으로 5명 가운데 1명꼴이었습니다. 대구는 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조례 발의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정책 제안 같은 이런 건 혹시 어떤 유튜브나 이런 또 기사 보면은 제가 좀 제안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의정 활동은 단연 최하위였는데도 상당수는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공천을 받았습니다. 경실련은 도덕성이나 자질, 역량 검증이 아닌 당에 충성할 인물 공천과 유권자의 관심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각 도나 지초 의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중요한 잣대조차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결과가 나와서 너무 실망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죠.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정치 지형이 수십 년째 계속되면서 선거를 통한 정책 경쟁이나 견제는 사라지고 기초의회의 의정 활동도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주시에 있는 현대중공업 공장에서 질소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바로 옆 공장 건물이 무너지면서 직원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현대중공업 해양 배관 공장에서 어제 아침 4.9톤 용량의 질소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폭발 충격에 이 공장뿐만 아니라 40m가량 떨어져 있는 다른 업체의 공장 건물도 무너졌습니다. 또 이 업체 직원 1명이 건물 더미에 깔려 다리가 부러지는 등 노동자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탱크 전체가 이렇게 날아가서 공체
떨어졌고 그 압력에 의해서 그 옆 공장에 거기 그 압력에 의해서 일부가 건물이 파손된 그런 3m 길이의 질소 탱크는 폭발하면서 100m나 날아가 공장 공터에 떨어졌습니다. 현장에는 폭발 위험이 높고 인체에도 유해한 에틸렌 가스 탱크도 설치돼 있어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집이 흔들릴 정도의 굉음에 크게 놀랐습니다. 뿡 가는데 소리가 무척이나 커. 집이 울컥거려. 그래서 이 뭐가 좀 이상하다. 다이아폰 그 소리는 아닌데 그러면서 무척이나 놀랐지요. 폭발한 탱크에는 용접용 액체 질소 2.7톤이 들어있었는데 지난 6일 이후 사용하지 않아 정확한 폭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을 통해 안전밸브 이상이나 질소 탱크 관리 상황 등 현대중공업의 과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100일이 지났지만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2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불과 4명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87명이 숨진 떨어짐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끼임과 물체의 맞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추경 예산 편성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조사는 오는 31일까지 경북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우선 투자 대상 사업과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추경 예산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에 경상북도가 선정돼 국비 16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상북도는 4년간 포항의 그린바이오 벤처지원시설과 연구 실험시설 구축에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농업에 바이오테크를 더해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드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용 햄프, 마이크로바이옴, 스마트팜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26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과외를 해온 개인과외 교습자들로부터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원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인적 사항과 교습 과목,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대학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푸르름이 짙어가고 있는 5월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예년보다 기온이 낮은 동해안 지역에는 경주의 아침 기온이 8.5도로 어제보다도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21도 선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대기질도 계속해서 깨끗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1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18도, 포항과 영덕 19도, 경주 2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1도, 독도 1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7도, 독도 1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m, 남부 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주 후반까지 계속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기온이 반짝 오르겠지만 계속해서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